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산소인데요. 이 산소가 우리가 겪는 심각한 질병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주변에 보면 고혈압, 치매, 암 같은 질병들 정말 많아졌잖아요. 근데 혹시 이 모든 문제 뒤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50만 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고혈압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제 더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의 붉은 선 보이시죠?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어요. 지금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이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건 이겁니다. 20대 암 환자 수예요. 2014년에 3,600명 정도였는데 2025년 예상치를 보면 거의 3만 명에 가깝습니다. 아니 10년 만에 거의 8배가 넘게 뛰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면요. 우리 몸 아주 깊은 곳, 바로 세포 수준으로 내려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저산소증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저산소증, 영어로는 하이폭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배고파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지면 멈추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산소라는 연료가 부족해지면 제 기능을 못하고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세포에 산소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산소는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를 생생 돌리는 연료고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기억하게 하는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시키죠. 또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독소를 빼내고 덕분에 우리가 집중도 더 잘하게 되는 거고요. 정말 모든 것에 관여하죠? 자, 그럼 이 세포 하나가 산소가 부족한 게 어떻게 치매나 암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번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 즉 저산소증은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치매를 일으키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최대 91%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91%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이건 우리나라 경희대학교 연구 결과인데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보세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했더니 주의력 점수가 올라가고 기억력은 무려 23%나 좋아졌습니다. 이건 뭐 산소가 뇌 기능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암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2020년에 스위스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즉 전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산소 부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없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암세포가 더 악랄하고 공격적으로 변해서 다른 곳으로 막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산소 부족이 문제라고? 그럼 반대로 산소를 팍팍 공급해주면 치료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정말 놀라운 치료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58세 여성 치매 환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계속 나빠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분에게 고압산소 치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몸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는 치료를 했더니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수치들 좀 보세요. 6.5%에서 38%까지. 이게 뭐냐면 산소 치료 후에 이 환자분의 뇌가 에너지를 쓰는 효율, 그러니까 뇌의 대사 활동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뇌가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건 기존의 어떤 치료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산소의 힘은 뇌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몸의 최정예 특수부대, 바로 암세포를 직접 찾아내서 공격하는 NK세포 있잖아요.
산소가 이 NK 세포들을 그야말로 슈퍼솔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기 암 환자였는데 치료 전에는 NK 세포 활성도가 920이었어요. 그런데 산소 치료를 받고 나니까 무려 2382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죠. 이건 뭐 우리 몸의 면역 군대가 산소라는 엄청난 보급을 받고 다시 전투력을 회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그냥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이 공기, 이 산소가 단순히 우리를 살아있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질병을 막고 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소의 막강한 방어력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모든 세포의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워준다. 둘째, 뇌를 깨끗하게 대청소한다. 그리고 셋째, 암세포 잡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 NK세포를 파워업 시킨다. 이게 바로 산소가 우리 몸을 지키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몸의 사포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주는 것. 이것만 잘해도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들을 예방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산소. 어쩌면 바로 이 산소가 미래의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혁신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